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활짝 웃어봅시다. 웃어봅시다. 시험 다 잘 봤죠? 시험만 잘 봐도 돼요. 우리 앞으로 남은 시험이 많습니다. 서울시도 있고 지방도 있고. 일단 잘 본 학생들은 괜찮은데 조금 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난이도 자체는 중급이었다고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유형을 조금 분석을 조금 해드리면 이번에 예외 없이 작년이랑 비슷하게 나왔죠? 4월 8일 시험 다 보셨죠? 네, 예외 없이 나왔죠? 어휘랑 한자랑 성어가 네 문제 나왔습니다. 그렇죠? 희망스럽다 나왔고 한자 두 문제 나왔고 성어 한 문제 나왔고요. 작년과 같은 동일한 수준으로 어휘 한자는 앞으로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 규범이 7문제 나왔죠. 고전문법 포함해서 그때 말씀드렸죠. 훈민정음 제자원리가 나왔죠. 훈민정음 제자원리 포함해서 7문제였습니다. 그 다음 독해랑 문학 문제가 9문제 나왔죠. 근데 평소에는 독해가 좀 더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문학 문제가 생각보다 여러 개 나와서 좀 문학이 약하신 분들은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다 풀어봤지만 크게 이상이지는 않았고 문제 자체는 어려웠지만 선지 자체는 골라내기가 쉬웠어요. 문학 자체도. 그래서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중급 정도였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했으면 무난하게 평소와 같은 점수를 맞을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혹시 아니었다는 친구들은 이번 주 내로 선생님 연구실로 한번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담을 하고 본격적으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지 같이 계획을 짜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 기운 내시고 일단 문제 자체가 이렇게 배열된다는 건 작년이랑 유사하게 출제될 거다. 앞으로의 문제들도 이렇게 희망을 가지시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지방직이나 서울시 그리고 나머지 7급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문법 규범도 이번에 쉽게 좀 나왔는데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분발을 해서 앞으로의 시험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 밑줄 친 부분의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이거 언어랑 사고의 관계. 요거 묻는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밑줄만 봐도 답은 나오는 거였어요. 생각은 큰 그릇이고 말은 생각 속에 들어가는 작은 그릇이다. 당연히 사고 우위론적 관점이죠. 사고가 언어보다 우위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부터 볼 리가 없죠. 3번이죠, 답은. 답은 3번이었죠. 베토벤이 교향곡에 대한 착상을 언어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고가 훨씬 크고 그 사고를 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게 맞죠. 그리고 나머지는 1, 2, 4번은 언어의 기호적인 특성을 말하는 거고요. 잠깐 짚어드리면 사과를 언제부터 사과라고 부르기 시작했는지 알 수 없어. 이 1번 선지랑 동일한 사물을 두고 어디선 트리, 어디선 나무 이런 식으로 부른다는 거는 언어 자체가 의미랑 소리와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다. 자의적이고 우연적인 결합이다 라는 의미고요. 그다음에 4번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초분 시간 단위로 시 단위로 나눈다. 그 흐르는 시간을 임의로 나눌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분절성.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은 인간의 사회적 약속이다라는 거는 사회성이죠. 인간의 언어의 사회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쉬웠던 문제였고요. 그다음 2번 들어갈게요. 국어의 의문 현상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요새 문제 유형이 요런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어요. 대치, 탈락, 축약 다 암기하고 있는데 실은 굉장히 쉬운데 이 문제 자체를 조금 다채롭게 유형을 나누다 보니까 문제 자체를 봤을 때 약간 겁이 나는 스타일이 많아요. 요새 문제는. 그러니까 겁먹지 마세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다 풀 수 있어요. 겁만 안 먹으면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식을 몰라도 대치, 탈락, 첨가, 축약 중에 고르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나 다를 보면 가 같은 경우는 밭이랑에서 티읕이 디귿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바뀌는 건 뭐예요? 대치 교체, 음절 끝소리 규칙이죠. 기억이 되겠고 밭이랑에서 반이랑 니은이 첨가됐죠. 그냥 봐도 니은이 첨가됐어요. 그럼 디귿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니은이 뜨면 느무응이 뜨면 바로 비음화 반이랑이 일어나죠. 그러면 비음화는 뭐다? 대치 교체에 들어가죠. 만약에 여기에 뭐 동화라고 하나 더 있으면 골로 들어가야 되셔야겠죠. 구분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들어갈게요. 3번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형태소의 개수가 다른 것은, 그때 말씀드렸죠. 형태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러면 쉬워요. 제일 긴 거 고르거나 잘라보면 되는데, 이렇게 형태소의 개수가 다른 것은 물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최소한 3개를 갈라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거 답은 1번이었죠. 1번, 2번 나눠봤을 때 개수가 서로 다르다 이러면 하나 더 증명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최소 미니멈 3개는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돼서 시간 끌기에 딱 좋은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게 조금 약하다 그럼 나중에 푸셔도 되고요. 처음 좀 강하다 그럼 빨리 풀고 넘어가는 방향으로 하셔야 되고요. 한 번 할 때 좀 제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3개 다 숫자가 다르다 이러면 그냥 시험장에서 패닉이거든요. 제가 그 심정을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철저하게 시간 들여서 해야 된다. 그럼 몇 개냐? 다, 안, 이거 달다의 관형사용어미 니은. 이렇게 아시죠? 단파축 똑같아요. 단, 감을, 나누어, 주어라. 어라, 알아 이렇게 분리해 주셔야 됩니다. 8개고요. 형, 님, 님은 접사죠. 따님, 아드님 다 접사입니다. 선생님, 님. 형님에게 물어, 묻다의 리을이 붙었죠. 물어, 보아 이렇게 해서 7개. 하나만 더 해보면 되겠죠. 마음, 에, 도, 안, 차, 안, 니 이렇게 해서 7개.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찍고 여러분 넘어가셔야 됩니다. 4, 5번은 절대 해보실 필요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정답이 나왔다. 그럼 4번 들어갈게요. 4번 문제가 좋은 문제예요. 요새 계속 보는데 제가 볼 때 문장 성분에 관한 문제가 조금 이렇게 꼬아서 어렵게 나오고요. 여러분이 함정에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 성분뿐만 아니라 품사까지도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기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문장을 이렇게 찾았어요. 그럼 보면 뭐가 있냐? 일단 관형사가 들어가야 된대요. 그 다음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가야 되고 객체 높임 서술어가 들어가야 된다. 일단 이렇게 봤어요. 그럼 도대체 뭘 찾아야 되지? 일단 무섭죠? 관형사는 여러분이 쉬우니까 괜찮아요. 이 2개는 뭘 보냐면 필수적 부사어랑 객체 높임 서술어다. 그러면 서술어를 보란 얘기구나. 이렇게 아셔야 되고 일단 그렇게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필수적 부사어는 뭐예요? 3자리 서술어 할 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2자리 서술어, 3자리 서술어 할 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서술어랑 관련됐다는 거를 여러분이 짐작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객체 높임 서술어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죠. 특수어휘 같은 거, 뭐 배다, 뵙다, 뭐 여쭈다, 모시다, 들이다, 뭐 대충 알고 아시죠? 이런 거를 머릿속에 연상을 한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답은 1번이었고요. 우리는 올해 수확한 첫 사과, 관형사가 일단 들어갔죠. 스승님께 느낌이 와야 돼요. 스승님께 객체 높임 서술어가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는 대상이죠. 그 다음에 드렸다, 주다의 높임이기 때문에 객체 높임 서술어 들어있고, 필수적 부사어는 서술어를 보라고 했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주었다죠. 그럼 누구에게라는 필수적 부사어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짐작을 하셔야 돼요. 그럼 2, 3, 4번은 뭐가 잘못됐냐? 그는 어머니와 함께 했던 옛 추억, 관형사는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필수적 부사어가 일단 없죠. 떠올렸다는 무엇을 떠올리다예요. 원래는 뭐 기억을 머릿속에 이렇게 떠올리다예요. 근데 여기선 지금 이 필수적 부사가 생략되었을 뿐만 아니라 객체를 높이는 서술어가 없습니다. 모시다, 들이다, 여쭈다 이런 거 없죠? 없어요. 그다음에 3번은 어머니께서는 할머니를 모시고 나왔죠? 객체 높임 서술어는 나왔어요. 목욕탕에 다녀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관형사가 없죠. 일단 넘어가야죠. 그 다음에 다녀오셨다. 뭐뭐 애가 있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녀오셨다를 생각하면 학교를 다녀오다, 가게를 다녀오다, 목적어만 있어도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필수적 부사가 필요한 서술어가 아닙니다. 그리고 4번을 보면 내가 무슨 어떠는 관형사죠. 무슨 관형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필수적 부사어도 없고 객체 높임 서술어가 없죠. 하셨다는 주체를 높이죠. 할머니께서가 하신 거니까 주체를 높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주의 깊게 보시고, 문장 성분이랑 품사가 섞인 문제가 아마 여러 난도를 높이는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런 문제가 조금 있었고, 그래서 주의 깊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5번. 동음이어와 다이어 문제가 여러 개 있었는데 이거 좀 특이한 유형이었죠. 이 둘 간의 의미 관계랑 똑같은 것을 찾아라 이런 거였고, 둘 간의 의미 관계가 동음이어 아니면 다이어일 거예요. 우리 문제 계속 동음이어 아니면 다이어였잖아요. 그렇죠? 다이어. 구별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같은 의미인데 다른 뜻이고 이건 여러 가지 뜻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동음이어라고 하면 같은 글자인데 뜻이 전혀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이어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기서 파생되는 애가 뭔가 비슷한데 똑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요 라인이야. 그 느낌을 가지셔야 돼요. 같은 라인에서 파생될 수 있는 말이구나. 얘는 아예 다른 범주에 있는 애구나. 이렇게 느끼셔야 돼요. 그러면 배가 불렀다. 이건 신체에 있는 배잖아요. 힘차게 나아가는 배는 우리 타는 거잖아요. 타는 교통수단에 타는 것. 그러면 신체랑 타는 건 완전 다른 거잖아요. 완전. 이거 다이어라고 보시면 안 되죠. 당연히 동음이어이기 때문에 동음이어를 찾으시면 되겠죠. 여기서 답은 3번이었어요. 3번이었어요. 이건 확실하게 나와요. 지게는 용도에 따라 다리의 길이가 다르대요. 이 다리겠죠? 이 다리야. 이 지게예요. 이 다리고, 이 밑에 거는 뭐냐면 사람을 잘 모르니 자네가 두 사람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게나,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어주는 사람과 사물, 요거는 지게의 어떤 받침 아래에 있는 지지대, 아예 다른 뜻이잖아요. 이게 동음이어예요. 나머지를 여러분이 조금 구분을 하셨어야 됩니다. 헷갈리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2번 정도가 조금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쉬우니까. 2번 고향으로 가는 길, 그 문제를 풀어낼 길, 이거는 노정을 얘기하고 이건 방법을 얘기하는데 완전 다른 얘기 같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물건 아래의 지지대, 얘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고, 고향으로 가는 노정의 방법, 이렇게 약간 비슷하다고 느끼셔야 된다는 게 이게 맹점이죠. 방법, 그 문제를 풀어낼 방법, 고향으로 가는 방법, 이렇게 같은 범주에 있는 걸 하나 연상을 하셔서 이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 다음에 6번 들어갈게요. 요건 좀 쉬우셨죠? 요거는 좀 쉬웠습니다.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표준 발음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고, 정답은 3번입니다. 리을 히읗의 대표음은 뭐예요? 리을이죠. 그러면 리을이 있고 니은 있고, 그럼 뭐가 일어나야 되죠? 유음화가 일어나죠. 리을. 그래서 맨날 뚫는다, 훌레 많이 나오죠. 뚫레, 훌레 많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마음의, 마음에, 의가 얘기했죠. 우리 첫 음절에서 나올 때는 항상 의, 둘째 음절 이하에서는 뭐다? 의로도 나고, 그 다음에 두 개죠. 이나 에. 근데 애로 날 때는 언제? 조사일 때만 됐어요. 그럼 이거 조사죠. 마음의도 되고 마음에도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거 뒤로 옮겨줘야 됩니다. 연음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마음이, 마음에 둘 다 맞아요. 그러면 스쳐, 젖저처는 젖저처. 이건 쉽고, 되어, 이것도 맞죠. 되어, 피어, 이어, 아니요. 되어, 피어, 이어, 아니요는 어랑 여가 모두 표준하다. 표준 발음이 두 개다. 이렇게 아시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 7번. 밑줄친 단어나 구의 사용이 적절한 것은, 이건 정답 몇 번이었죠? 3번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조차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다. 뜻을 따르다는 거는 줬다를 써요. 줬다. 발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붙잡으려고 따르는 거, 그게 바로 쫓다는 거죠. 쫓다.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면 다른 거 이제 1, 2, 3, 4, 5번을 보면 인사를 가르는 거 아니죠. 가르는 거 아니죠. 갈다, 대체하다, 갈음. 이거 뭐 절대 안 틀리실 것 같고, 담배를 일체 피우지 않는 게 아니라 일절. 일절은 부정어랑 홍어입니다. 일절 뭐뭐 하지 않는다. 일절 절대로란 뜻이고요. 일체는 전부라는 뜻이에요. 전부 모두. 뭐 예시로 많이 나오는 거는 안주일체, 뭐 무료,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요 4번이 애매한데, 햇빛은 어떤 광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이렇게 광선, 빛 자체는 광선. 그래서 햇빛이 빛이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요. 뭘 쬐냐면 기운, 따뜻한 기운을 쬐다고 봐서 햇볕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햇볕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5번이 중요하죠. 5번. 가능하는 가능하다의 관형어예요. 그렇죠. 관형어 표현이죠. 그러면 관형어다 하면 뭐가 와야 된다? 체언. 관형어는 무조건 체언만 수식합니다. 체언 뒤에 부사격 조사나 다른 조사가 올 수는 있어요. 그렇죠? 다른 조사 가능한 방법에라고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부사격 조사가 붙을 수는 있지만, 관형어 뒤에서는 항상 언제나 체언이 와야 됩니다. 왜냐? 관형어는 체언을 수식하는 아이니까. 그래서 가능한, 빨리는 부사죠.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러면서 명사가 와줘야 된다. 의존 명사가 와야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핵심은 이거였고요. 관용어 뒤에는 체언이 꼭 와야 된다. 조사가 어떤 게 붙어서 문장 성분이 바뀔지언정 와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이죠. 다음 국어 사전 정보를 참고할 때 밑줄 단어의 사용이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도 약간 무서워요. 무서워. 받다, 받치다, 저만 무서운가요? 전 보면 이제 일단 무서워요. 지문이 너무 길면. 받다, 받치다, 받치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걸 읽을 필요가 없죠. 밑에 지문을 보면 뭐냐? 받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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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치다만 있어요. 네 개 다. 그 문제를 일단 선지를 보셔야죠. 참 죄송해요. 앞으로 가야 되죠. 그쵸? 제가 너무 흥분해서 받치다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다? 받치다만 밑줄에 그어져 있다. 그럼 이 받치다의 뜻만 보면 되겠죠. 받치다의 뜻을 봐서 선지가 받치다의 뜻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냥 그걸 답으로 찍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이경이는 졸면 안 되고 아시겠죠? 자, 그는 설움에 받쳐. 자, 화 따위의 심리적 작용이 강하게 일어나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맨바닥에 등이 받쳐. 이 정도면 읽어도 돼요. 등이 받쳐. 누운 자리가 바닥이 단단하게 배겨. 됐죠? 그리고 먹은 것이 자꾸 받쳐. 앞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 정도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먹은 것이 소화 안 돼. 됐어요. 그럼 답은 4번이죠. 안 읽고 넘어가셔도 돼요. 4번이 뭘 얘기하는지도 찾고 있어요. 올라가서 막.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답이 나왔어요. 실은 받칠 때는 이 받치다가 여기서 나온 뜻이 없죠. 그럼 일단 정답이다 하고 찍고 넘어가야 되지만 우리가 볼 때는 5번이죠. 여러 사람에게 팔거나 대여주기 위해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건을 사다의 사동사.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정답을 찾으려면 여기로 가서 여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 소모가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에 팔거나 대여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품을 사다의 사동사, 즉 받게 하다는 거죠. 받게 하다, 팔게 하다 이런 의미로 쓰였기 때문에 요거는 받힐 때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 9번. 표준어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표준어가 아닌 것은 정답은 3번이었어요. 3번. 우레소리 아니고 우렛소리. 우렛소리 뭐냐? 순우리말 앞말의 모음 뒷말이 된 소리 뭐죠? 사이시옷을 적는다. 우렛소리. 똑같은 말은 천둥소리고요. 나머지는 다 표준어죠. 개발, 세발도 맞고 괴발, 개발도 맞아요. 개발, 세발, 괴발, 개발. 고양이발, 개발 다 예쁜데 왜 목쓴 글씨를 자꾸 개발, 세발이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발자국이 정신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개발, 세발, 괴발, 개발 다 맞는 말이고 쌍동밤은 밤 안에 2개 들어있는 거 맞아요. 쪽밤이라고 쓰시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었고 4번은 나래는 날개라는 말인데 그거의 문학적인 표현이 나래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 들어갈게요. 10번. 다음 중 부자연스럽거나 잘못된 문장을 고친 예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 제대로 고쳤고 하나만 제대로 못 고쳤겠죠? 2번이죠. 면회 신청은 하는 거고요. 접수는 받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신청은 내가 하는 거고 접수는 내가 받는 거죠. 수납원이 돼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쓴 거를 잘못 고친 겁니다. 나머지는 잘 고쳤어요. 과다하는 너무 많으니까 과도, 정도가 지나치다. 삼가다. 이번 문제 나왔죠. 담가, 잠가, 치러, 삼가다. 이렇게 외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번에 삼가다 나왔죠. 담가다도 나왔고 문제 보셨죠? 나왔죠. 담그다 나왔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3번 강수량. 비는 강우량이죠. 수는 비, 우박, 안개 다, 눈 다 포함한 거고. 4번은 한문은 문장이나 문학을 얘기합니다. 글씨는 한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10문제 잘 풀어봤고요.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알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좀 와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우리가 또 꾸준히 열심히 공부를 하면 더 좋은 점수 받을 수 있다 믿고 힘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